명절이 지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언제나 그렇듯 이상한 공기가 흐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웃음과 음식 냄새, 친척들의 목소리로 가득하던 집이 이제는 조용하고 조금은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늘 묘한 감정을 느낍니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마음 한켠이 유난히 무겁습니다. 거실 한쪽엔 풀지도 못한 가방이 놓여 있고 싱크대엔 아직 설거지가 덜 된 그릇이 쌓여 있지요. 몸은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집 어딘가에 남아있는 듯합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노을빛을 보면서 문득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괜히 다녀온 걸까? 아니면 그래도 잘 다녀온 걸까? 명절이면 어김없이 듣게 되는 말들이 있지요. 요즘은 뭐하고 지내? 아직 혼자야? 그 집애는 벌써 승진했다던데. 처음엔 그냥 웃으며 넘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말들이 마음속에 남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불 꺼진 방 안에서 그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듯합니다.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했을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면 됐을 텐데. 그렇게 스스로를 다그치지만 사실은 그런 말을 들을 만큼 마음이 지쳐 있었던 겁니다. 누구나 그렇잖아요. 오랜 세월 가족 안에서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하며 살아왔으니까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고 잔잔하던 마음의 호수가 금세 요동칩니다. 명절은 원래 가족의 정을 나누는 시간이라고 하지만 그 정이라는 것이 늘 따뜻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사랑도 있고 오해도 있고 때로는 비교와 서운함이 함께 자리합니다. 반가움과 피로가 뒤섞여 있는 참 복잡한 시간이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명절이 끝나고 나면 몸보다 더 지친 건 마음인 것 같습니다. 괜히 가족 앞에서 괜찮은 척 웃고 서운해도 아무렇지 않은 척 넘어가야 했던 순간들이 하나둘 떠오르니까요. 그게 우리를 더 피곤하게 만드는 것 아닐까요? 어느 해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자리에서 누군가 제게 요즘은 뭐가 제일 행복하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가엔 어색한 미소만 남았지요.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조금 시렸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조심스럽게 웃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 생각이 오래 남았습니다. 명절이 끝나면 마음이 텅 빈 듯 느껴지는 이유, 그건 아마도 우리가 가족 안에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아직 완전히 놓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누가 뭐래도 가족은 여전히 나에게 특별한 존재니까요. 그래서 상처를 받아도 또 그 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게 참 이상하지요. 아프지만 그 안에서 여전히 사랑을 찾고 싶어 하는 마음. 저는 명절이 끝난 저녁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늘 생각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왜 이렇게도 무겁게 느껴질까? 사랑이라는 말만으로 다 설명되지 않는 감정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질문이 아마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명절이 남긴 조용한 여운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조금은 서툴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명절 자리에 앉으면 늘 그렇습니다. 처음엔 반가운 인사로 시작하지만 잠시 후에는 슬며시 비교와 자랑이 섞인 대화들이 흘러나오지요. 그 집 애들은 다 잘 되더라. 요즘은 애들이 바빠서 명절에도 못 온다니까. 우리 딸은 이번에 해외여행 보내준다네. 칠순이라고. 처음엔 웃으며 듣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려요.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들이 마음에 잔잔히 남습니다. 누가 일부러 상처 주려 한 건 아닌데 그 말 사이에 비교라는 그림자가 따라붙습니다. 우리 애들은 그런 말 한 번 안 하는데 나는 아직도 애 걱정에 잠 못 자는데 그런 생각이 불쑥 올라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누가 요즘은 애들이 잘 챙기죠? 하고 묻는데 웃으며 예, 잘 지냅니다 대답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상하게 답답한 기운이 맴돕니다. 사실은 서운함이죠. 나도 누군가에게 자랑스러운 부모로 보이고 싶다는 마음. 가족이라는 건 사랑보다 먼저 기대로 얽혀 있는 관계인지도 모릅니다. 자식에게 기대하고, 배우자에게 기대하고, 형제자매에게조차 이번엔 좀 내 편이 되어주겠지 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서운하다는 이름의 작은 상처를 받습니다. 명절 자리에서 흔히 들리는 또 다른 말도 있습니다. 너희는 언제 손주 보냐? 아직 시집 안 갔어? 우리 집은 이번에 손주가 셋째래. 가볍게 던진 농담이지만 듣는 사람에겐 한동안 마음이 쓰립니다. 내가 잘못 산 걸까? 나는 왜 늘 설명해야 하는 입장일까? 이런 생각들이 스멀스멀 올라오지요. 저는 그런 순간마다 마음이 작아지는 기분이 듭니다. 가족이니까 편해야 할 자리인데 어쩐지 시험대에 선 사람처럼 긴장하게 됩니다. 서로의 삶을 비교하고 조용히 평가하는 분위기. 그 속에서 우리는 점점 말이 줄어듭니다. 어쩌면 그건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 너무 많은 역할과 기준이 들어있기 때문일 겁니다. 좋은 부모, 효자, 며느리, 사위, 형, 동생. 그 역할을 다 지키려 하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은 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 명절이 끝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기대와 비교 속의 역할로 만나고 돌아왔기 때문이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족이라는 건 결국 이해받고 싶은 관계입니다. 돈도 선물도 여행도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 한마디면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그 나이에 그게 뭐 대단하다고 우리 땐 더 힘들었어 같은 말이 먼저 나오지요. 사랑하지만 어색한, 가깝지만 어려운 관계.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가족의 모습 아닐까요? 저는 명절이 끝나면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족 사이에는 언제부터 이렇게 마음의 벽이 생겼을까? 아마 서로에게 기대가 많았던 탓일 겁니다.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는 서운함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이번 명절에도 그런 마음이 스쳤나요? 누군가의 자랑이, 누군가의 한마디가 하루 종일 마음을 무겁게 만들진 않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그건 약한 마음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을 갈망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는 증거일 테니까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낯선 사람의 말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의 말이라는 걸요. 모르는 사람의 말은 금세 잊히지만 가족이나 배우자, 자식, 혹은 오래된 친구의 말은 며칠이고 아니 몇 달이고 마음에 남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마치 가슴속 어딘가를 건드린 듯 자꾸 생각나고 다시 떠오르지요. 그 나이에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래.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너는 예전에도 늘 그랬잖아.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지요? 그 말들이 꼭 화내며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일상적인 대화처럼 스치지만 듣는 마음은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까운 사람은 나를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언제나 단단한 현실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내 마음의 깊이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늘 그랬잖아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마치 인정받지 못한 아이처럼 작아집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이 무심히 던진 한마디에 며칠을 괜히 혼자 서운해하며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그냥 한 말이겠지 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자꾸 변명하고 싶어졌습니다.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내가 정말 그렇게 보였을까? 결국 그 상처의 뿌리는 기대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는 이해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어긋나면 실망은 곧 상처가 됩니다. 심리학자 오은영 박사도 이런 말을 했지요. 사람은 사랑하는 관계에서 가장 쉽게 상처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기대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깊을수록 그만큼 더 아프게 다가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분명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어쩐지 그날의 대화가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나는 왜 그때 그냥 웃었을까? 괜히 서운하다고 웃으며 말할 수 있는데 정작 가까운 사람에게는 조심스럽습니다. 그건 어쩌면 우리가 서로를 너무 잘 안다고 믿기 때문일 겁니다.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알 거야라는 착각이 때로는 가장 큰 오해를 만듭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그 사실을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진짜 이해는 안다는 생각에서 시작되지 않고 모른다는 인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하루를, 그 마음의 결을 완전히 알 순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마음을 다 안다는 말보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는 말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저는 이제 이런 말을 자주 마음속에 새깁니다.
가까운 사람이 준 상처는 사랑의 부작용이다. 그 말 안에는 냉소가 아니라 인정과 이해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사랑이 있었기에 실망했고 기대가 있었기에 아팠던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멀리 있는 누군가의 말은 아무렇지 않지만 가족의 한마디에는 며칠이고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말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무게이자 우리가 서로를 놓지 못하는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나이를 먹을수록 이상하게도 누군가의 말이 마음속에서 더 오래 머무는 것 같습니다. 젊을 땐 그냥 지나쳤던 말들도 이제는 며칠, 아니 몇 주씩 마음에 남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무심히 던진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될 때가 있지요. 그 말이 들렸던 장소, 표정, 목소리까지 또렷하게 떠오릅니다. 마치 마음속에서 작은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는 겁니다. 당신은 왜 늘 그렇게 예민해? 그 정도 일에 상처받을 나이도 아니잖아. 내가 언제 그렇게까지 말했어? 그 말들이 들릴 때마다 저는 괜히 제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마음이 좁은 걸까? 이제는 좀 둔감해질 때도 됐는데. 그렇게 스스로를 책망하면서도 그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이 단순히 소리로 끝나지 않고 내 안의 기억과 맞닿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내 과거의 어느 순간을 건드릴 때 그 상처는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오랜 기억과 감정이 다시 깨어나는 통로가 됩니다. 예전에 부모님에게 들었던 말, 젊은 시절 배우자와 다퉜던 기억, 직장 상사에게 무시당했던 순간, 그 말들과 현재의 말이 겹쳐지면 상처는 더 깊어지고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파도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말이란 건 시간이 지나도 색이 바래지 않는 감정의 잔상 같다. 우리는 그 잔상 속에서 오래 머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상처를 준 사람보다 스스로를 더 탓하게 되지요. 내가 왜 그렇게 약하지? 이제는 좀 무덤덤해질 만도 한데. 하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상처받는다는 건 아직도 내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감정이 무뎌진다는 건 편하긴 하지만 그만큼 사랑하고 기대할 힘도 줄어드는 일 아닐까요? 나이 들수록 마음이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섬세해지는 것 같습니다. 젊을 땐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몰랐던 감정들이 이제는 천천히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도 오래 머물게 되고 그 안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요즘 이런 말을 마음에 새기며 삽니다. 상처는 우리가 아직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신호다. 그 말을 들으면 조금 위로가 됩니다. 상처가 남는다는 건 아직도 기대하고 있다는 뜻이고, 기대가 있다는 건 여전히 그 사람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의미니까요. 물론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마음속에 쌓인 서운함이 너무 커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기조차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하려 합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부족한 사람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은 풀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용서와 이해는 멀리 있는 단어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을 지키는 가장 가까운 방법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기억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도 마음속에 오래 남은 말 한마디가 있나요? 가끔은 그 말을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을 붙잡고 있는 내 마음이 더 힘들게 느껴지지 않나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속삭입니다. 괜찮다, 괜찮다. 그때는 많이 아팠지만 이제는 그 말을 통해 내 마음을 더 잘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조금씩 우리는 상처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했으면 더 어색해졌겠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가 점점 줄어듭니다. 혹시 또 상처받을까봐 괜히 말을 아끼게 되지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쉽게 명절날 식탁에 둘러앉으면 처음엔 반가운 웃음이 오가다가도 어느새 공기가 묘하게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내지도 않았는데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조심스러워집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마음 한켠이 조용히 긴장됩니다. 누군가 이번에 큰아들 집은 리모델링 했대요 라고 말하면 다른 누군가는 우리 애들은 아직 계획이 없어서요 하고 대답합니다. 그 사이에 흐르는 공기, 말은 없지만 서로의 표정과 웃음에 담긴 의미를 다들 어렴풋이 알고 있지요. 그 집에는 벌써 손주가 둘이라던데 우리 애들은 아직 결혼 생각이 없나 봐요. 요즘 젊은 애들은 부모 도움 없이는 못 산다니까. 이런 대화들이 오갈 때면 누구 하나 비난하거나 자랑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일상적인 대화 같지만 그 안에는 알게 모르게 비교의 그림자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가족 안에 오래도록 남아있는 문화 같습니다. 저는 그런 순간마다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서로의 삶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게 되었을까? 아마도 가족이니까 더 잘 알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가족이니까라는 말이 가장 큰 오해를 낳는다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가족은 서로의 속사정을 가장 잘 알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누구보다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의 하루, 그 마음의 무게, 그동안 쌓여온 불안과 상처를 다 알 수 없으니까요. 저는 명절 자리에서 말을 아낄 때가 많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어쩐지 괜히 나의 인생이 평가받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조용히 웃으며 자리를 지키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울립니다. 괜히 왔나, 그냥 전화만 드릴 걸 그랬나. 그렇다고 집에 돌아가면 속이 편한 것도 아닙니다. 그날의 대화가 다시 떠오릅니다. 내가 괜히 기죽은 건 아닐까? 그냥 웃으며 넘어갔어야 했나?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지요. 저는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쉽게 마음이 흔들릴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건 단지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가족에게 여전히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부모에게, 형제에게, 자식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 아닐까요?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상처도 쉽게 남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명절 다음 날 지인이 전화를 걸어와 어제 집안 분위기 어땠어요? 하고 묻더군요. 저는 웃으며 늘 그렇죠, 조용했어요 라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 얼마나 많은 말이 숨어 있었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건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가족 모임의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말하지 못한 감정이 쌓여 만든 고요일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는 섭섭했고, 누군가는 억울했고, 누군가는 그냥 피곤했겠지요. 이제는 그 고요 속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나처럼 불안했을 겁니다. 비교받는 게 싫고 자랑하려는 것도 아니지만 괜히 나도 괜찮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 그 마음이 만들어낸 대화들이었겠지요. 명절이 끝나면 늘 남는 공백이 있습니다. 그건 대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가족이기에 더 아프고 사랑하기에 더 서툰 관계. 그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배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나면 저는 늘 조용히 제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누군가의 말이 마음속에 오래 머물러 있더군요. 요즘은 손주 보느라 정신이 없다더라. 우리 애들은 이제 효도 좀 하네. 여행도 보내주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웃으며 부럽네요 하고 대답했지만 사실 마음 한켠이 쓸쓸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그런 이야기를 자랑처럼 말할 날이 올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걸까? 그런 생각이 스치면 괜히 내 인생이 조금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교는 언제나 위나 아래를 만들어낸다. 그 위와 아래에는 결국 평화가 없다. 누군가를 부러워하면 불안해지고 누군가를 안쓰럽게 보면 교만해집니다. 결국 그 두 감정 모두 나를 괴롭히는 마음이더군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시간표대로 사는 거야. 나는 나의 속도로 걸어가면 돼. 그 말을 되뇌다 보면 비교가 만들어낸 마음의 소음이 조금씩 잦아드는 걸 느낍니다. 비교의 순간은 참 교묘하게 찾아옵니다. 같은 나이의 친구가 더 건강해 보일 때, 내 또래의 누군가가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 심지어 이웃집에서 웃음소리가 들릴 때조차 문득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건 부러움이 아니라 내 안의 삶에 대한 미련이 말하는 소리라는 걸요. 아직도 무언가를 하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고 싶은 그 마음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감정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성장하고 싶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삶이 눈에 들어오고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걸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감정이 나를 비교로 끌고 가지 않도록 살짝 거리를 두는 연습이 필요하더군요. 비교가 올라올 때 저는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계절을 살고 나는 나의 계절을 살고 있다. 봄은 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아름답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인생도 누군가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젊을 땐 앞만 보고 달렸지만 이제는 나의 속도를 존중하며 걷는 것도 괜찮다고. 누군가와 같은 속도로 달리지 않아도 조용히 내 걸음을 지키는 것, 그게 진짜 평화라는 걸요. 비교는 언제나 부족함에서 시작되지만 감사는 충분함을 깨닫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를 마무리할 때마다 이렇게 마음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잘 견뎠으니 괜찮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내 삶을 인정해주는 그 순간 비교의 그림자가 조금씩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이번 명절에도 마음이 흔들렸나요? 누군가의 자랑이 혹은 무심한 한마디가 나를 작게 만든 순간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잠시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괜찮다. 나도 나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마음의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비교의 소음 속에서도 조용히 나를 지킬 수 있는 가장 단단한 위로이지요. 명절이 다가오면 저는 마음 한켠이 괜히 불편해집니다. 어느덧 아이들도 다 자라 집을 떠났고 이젠 모임이 예전처럼 북적이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긴장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누구는 며느리로, 누구는 시어머니로, 또 누구는 그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는 남편으로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날이 지나고 나면 모두가 조금씩 상처를 품게 되지요. 저는 명절날 주방에 서 있으면 항상 등 뒤에서 들려오는 말들이 마음에 남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참 편하게 산다니까. 우리 때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을 했는데 그래도 며느리가 예쁘게 잘하네. 칭찬 같지만 칭찬만은 아닌 말들. 그 미묘한 온도 차이가 마음을 건드립니다. 괜찮은 척 웃지만 속으로는 나는 언제쯤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여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힘든 건 남편의 한마디입니다. 그냥 넘어가. 괜히 말 꺼내서 뭐해. 그 말이 오히려 더 차갑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 믿었던 사람이 가장 먼 사람처럼 느껴질 때 그 서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조용히 방에 들어가 창문을 엽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면 그제야 눈가가 시려집니다. 그 바람에 묻어나오는 건 분노가 아니라 이해받지 못한 외로움입니다. 나는 왜 늘 참아야 할까? 왜 누구 하나 내 편은 없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면 괜히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들도 시어머니도 남편도 각자의 외로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세월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고, 남편은 양쪽의 마음을 다 달래야 하는 부담에 지쳐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모르는 세대였던 거죠. 이해한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걸 모른 척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다르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스스로 지키자. 명절은 결국 누구의 날도 아니더군요. 음식을 하는 사람, 손님을 맞는 사람, 혹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까지 모두가 자기 역할의 무게를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언젠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타인이다. 그 말이 처음엔 차갑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참으로 현실적인 말이라는 걸 압니다. 가깝기 때문에 더 기대하고 그 기대가 어긋날 때 더 아픈 관계. 그게 가족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누구의 편을 바라기보다 내 마음의 편이 되어주려 합니다. 누구에게 이해받지 못해도 스스로를 다독이며 이렇게 말하지요. 괜찮다, 괜찮다. 오늘도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이번 명절에도 마음이 다치셨나요?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로서, 혹은 그 사이에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남편으로서 혼자서 조용히 서운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그 마음 그대로 괜찮습니다. 그건 약한 마음이 아니라 사랑받고 싶었던 진심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진심이 조용히 전해지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가족 사이의 상처는 큰 일 때문이 아니라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상처를 덮을 수 있는 것도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짧은 대화 한 줄이라는 걸요. 명절을 보내고 며칠쯤 지나면 그날 했던 대화가 문득 떠오릅니다. 그때 그 말은 괜히 했나? 그때 조금만 더 따뜻하게 말했으면 달라졌을까? 이런 후회가 찾아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괜히 서운했던 일을 곱씹다 보면 나도 누군가를 다치게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면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그날의 풍경을 머릿속에 다시 떠올립니다. 시어머니의 말투, 남편의 표정, 그리고 제 속에서 올라왔던 감정의 결까지. 그러면 마음 한켠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들도 나처럼 힘들었겠지. 나이가 들수록 누구나 자기만의 사정이 있다는 걸 조금씩 알게 됩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며느리에게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다는 부담을 느끼고 남편은 양쪽의 기분을 맞추느라 말 한마디 꺼내기가 조심스러운 거지요. 그걸 알게 되면 미움보다 먼저 이해의 마음이 조금 자라납니다. 물론 이해한다고 해서 금세 편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마음이 다 닫히지는 않습니다. 대화의 문을 아주 살짝이라도 열 수 있지요. 저는 어느 날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리며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엔 제가 좀 예민했나 봐요. 그땐 정신이 없어서 잘 못 웃었네요. 그 말이 어렵게 느껴졌지만 전화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아니야, 나도 그때 말이 좀 세게 나왔더라. 그때 깨달았습니다. 용서를 구하거나 설득하려는 말이 아니라 그저 마음을 전하려는 한 문장이면 충분하다는 걸요. 가족 관계의 벽은 크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오해와 서운함이 단번에 풀릴 수는 없지만 작은 말 한마디, 눈빛 하나로 그 두께가 조금씩 얇아집니다. 저는 요즘 그 벽을 완전히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벽 위에 작은 창문 하나를 내보려 합니다. 그 창문을 통해 서로의 마음이 바람처럼 오갈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누군가를 완전히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사람에게 다가서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았을 때 이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도 지금 나처럼 서투르게 사랑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아직도 마음 한켠에 걸리는 관계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밤 용기를 조금만 내보세요. 그땐 제가 미안했어요. 요즘은 건강하시죠? 이런 짧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말 한 줄이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살짝 열어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문틈으로 다시 따뜻한 바람이 들어올 겁니다. 명절이 끝나고 한참이 지나도 저는 가끔 비슷한 상처를 느낍니다. 명절 때문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가까운 사람의 말 한마디가 마음을 찌를 때가 있지요. 당신은 왜 늘 그렇게 예민해? 그 나이에 그건 좀 무리 아니야? 우리 애는 요즘 회사에서 인정받는다던데. 그 말들이 나쁜 의도로 들리지 않는데도 이상하게 가슴에 남습니다. 저를 무너뜨리려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어쩐지 마음이 쿡 하고 아픕니다. 왜 그럴까요? 이젠 알 것 같습니다. 그건 그들의 말이 비수가 되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작은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말은 그저 그 상처를 건드렸을 뿐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나를 아프게 한 건 상대의 말보다 그 말에 내가 부여한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말의 뜻보다 말의 뉘앙스를 먼저 느낍니다. 가족, 배우자, 자식, 형제처럼 가까운 사람의 말일수록 그 뉘앙스가 곧 감정으로 박힙니다. 그 말이 비난이든 농담이든 그 속에서 나를 이해하지 못한 마음을 감지할 때 가슴이 시려지는 겁니다. 저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말이 상처가 되는 건 그 사람에게 기대가 남아있기 때문이구나. 기대가 없으면 아픔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여전히 나를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그게 인간이 가진 가장 오래된 바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상처받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건 사람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니라 감정의 거리를 건강하게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런 연습을 합니다.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걸릴 때 그 말이 진짜 나를 향한 공격인지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의 감정이 투영된 말인지를 구분해 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그만 좀 잔소리해라고 말했을 때 그건 내가 잔소리꾼이라서가 아니라 그도 피곤해서 예민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엄마는 몰라요라고 말했을 때 그건 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아직 자기 마음을 다 설명할 수 없는 서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거리를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도 그날 밤은 조금 더 편히 잠들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한 이해가 아니라 오해가 생겼을 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유연함이다. 그 유연함은 바로 즉각적인 반응 대신 멈춤을 선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말이 마음에 꽂힐 때 한 박자 쉬어가는 겁니다. 지금 내 감정이 흔들리고 있구나. 괜찮아. 이건 지나갈 거야.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보는 거죠. 저는 요즘 그 멈춤의 힘을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나를 흔들 때마다 그 말에 내 감정을 다 맡기지 않으려 합니다. 말은 바람처럼 지나가지만 내 마음은 내가 붙잡고 있어야 하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오늘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셨나요?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그건 여전히 마음이 따뜻하다는 증거입니다.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벽을 세우기보다는 그 말 속에서 나를 돌보는 법을 배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말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내 마음이 조금 흔들렸지만 그래도 잘 견뎠다. 잘했다. 그 한마디가 나를 다독이고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되어줍니다. 저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상처는 누군가가 준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을 오래 품고 있는 건 내 마음이라는 걸요. 그래서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은 누군가의 사과나 변화가 아니라 내가 나를 다독이는 일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단순해지는 것 같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복잡해집니다. 자식, 배우자, 친구, 이웃, 그 누구의 말 한마디에도 예전보다 훨씬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작은 연습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책입니다. 어떤 날은 그냥 아무 말 없이 걸어봅니다. 길가의 나무를 보며 하늘의 색을 느끼며 오늘도 괜찮았다는 생각을 떠올립니다. 걷는 동안에는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그 말에 내가 어떻게 흔들렸는지도 점점 멀어집니다. 걷다 보면 마음이 숨을 쉽니다. 두 번째는 글쓰기입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기 어려운 일도 종이 위에 옮기면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저는 가끔 일기장에 이렇게 씁니다. 오늘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도 사랑을 배웠다. 그 한 줄을 쓰고 나면 마음이 조금 풀립니다.
감정이 머릿속에만 맴돌 때는 괴롭지만 글로 꺼내면 그 감정이 눈앞에서 조용히 식습니다. 세 번째는 침묵의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는 늘 누군가와 이야기해야 마음이 풀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말보다 더 깊은 위로는 조용한 침묵 속에서 찾아온다는 걸요. 그 시간엔 스스로에게 말을 걸 수 있습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도 나처럼 미숙했을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매일 연습하는 건 감사의 마음입니다. 감사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하고, 누군가에게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 이런 사소한 감정들이 마음의 체온을 지켜줍니다. 저는 이제 상처를 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상처가 오더라도 그걸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키우려 합니다. 마음이 단단하다는 건 아무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흔들려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처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오롯이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흔들릴 때 그 말을 없던 일로 만드는 대신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걸 찾는 겁니다. 아, 나는 이런 말에 유난히 약하구나. 나는 여전히 인정받고 싶어 하는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상처는 교훈으로 변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요즘 마음이 무겁지 않으신가요? 누군가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 잠시 걷고, 잠시 쓰고, 잠시 침묵해 보세요. 그 짧은 시간들이 모여 당신의 마음을 다시 평온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 보세요. 오늘도 마음이 많이 흔들렸지만 그래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를 지켰습니다. 그 말 한 줄이 하루 동안 다친 마음을 조용히 덮어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저는 느낍니다. 삶에서 상처 없는 관계는 없다는 걸요. 누구를 사랑하든 얼마나 조심하든 서로의 말과 행동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아픔이 스며듭니다. 예전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기대하지 말자. 가까운 사람에게 너무 마음 주지 말자. 그게 상처받지 않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벽을 세워 지키는 게 아니라 흔들리면서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때로는 상처를 통해서만 사랑의 진짜 모양을 이해하게 되더군요. 가족에게 받았던 상처, 배우자의 무심함, 자식의 무뚝뚝한 말투, 그 모든 순간이 결국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준 시간이었다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어느 날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상처는 우리가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사랑이 다 사라졌다면 그 어떤 말에도 우리는 상처받지 않을 테니까요. 아프다는 건 아직 마음이 살아있다는 뜻이겠지요. 가족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향해 끊임없이 손을 내밉니다. 서툴지만 그게 인간의 진심 아닐까요? 명절이든 일상이든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이 비수가 되어 마음을 베어도 결국 우리는 또다시 그 관계 속으로 돌아옵니다. 미련해서가 아니라 그곳이 여전히 우리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 상처는 나를 무너뜨린 흔적이 아니라 사랑을 배우며 자라온 증거이니까요. 그 사실을 깨닫고 나면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아직도 가슴 한켠에 오래된 말 한마디가 남아있나요? 그 말을 떠올리면 여전히 마음이 아프신가요? 그렇다면 그건 당신이 여전히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우리는 상처로 성장합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조금씩 더 부드럽고 현명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게 인생의 묘미 아닐까요? 명절이 지나고 가족과의 오해와 서운함이 조금씩 잦아들면 마음속에는 늘 이런 문장이 남습니다. 결국 가족이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다. 처음엔 그 말이 슬프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느낍니다. 완전히 이해할 수 없기에 우리는 계속 이해하려 노력하는 존재가 아닐까 하고요. 저는 이제 가족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랬으니까. 그 한마디를 떠올리면 묘하게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용서가 아니라 이해의 온도입니다. 살다 보면 여전히 마음을 핥히는 말들이 찾아옵니다. 가까운 친구의 농담, 자식의 무심한 반응, 배우자의 짧은 한마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순간 움찔하고 멈춥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조금은 다르게 느끼게 됩니다. 아, 나도 예전에 저런 말을 했을지도 몰라. 그 사람도 지금 나처럼 미숙했겠지. 이런 생각이 들면 미움보다 이해가 조금 더 커집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믿습니다. 관계의 성숙은 상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품고도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요.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 곁에 남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돈도 명예도 세월 속에 흩어지지만 사람의 말과 온기는 오래 남습니다. 그러니 너무 서두르지 말고 조금씩 천천히 마음을 열어가면 됩니다. 저는 오늘도 제 마음속에 이렇게 다짐합니다. 누구의 말에 흔들리더라도 사랑하는 마음만은 놓치지 말자. 그게 제가 삶을 오래 걸어오며 가장 어렵게 배운 진리이자 가장 큰 위로입니다. 이제 여러분께도 그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밤 그 사람에게 마음속으로라도 따뜻하게 인사해 보세요. 괜찮다. 나도 당신도.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완벽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여전히 사랑은 자라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마음속에 스쳐간 사람이 있으셨나요?
그 사람에게 건네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하루에 조용한 위로를 전해드리겠습니다.